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8월 국세청도 논란 남자 가수 12인 세금왕은 누구입니다. 과연 어떤 가수들이 무대 위의 땀과 열정을 세금으로 증명했을까요? 그들의 수익 구조와 진짜 영향력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5위 박군 현장형 성실납세자의 표본. 트로트 무대의 진정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수십 개의 지방 무대, 땀방울이 맺힌 야외 공연, 그리고 팬들과 눈을 맞추며 부른 한 곡 한 곡에서 비롯된다. 박군의 이름은 화려한 1위나 대형 기획사 시스템 속에서 빛나는 경우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2025년 8월 국세청 집계 기준에서 그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탑10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의 총 수입은 약 1억 7천만 원. 지방축제, 군부대 위문 공연, 지역 방송, 기업 행사까지 전형적인 현장형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대도시 대형 공연이나 광고 계약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이다. 대신 그는 무대 회전율을 높여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순수익은 약 1억 4천만 원.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을 감안하면 8월 한 달 동안만 약 800만 원 전후의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단순한 납부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성실납세자라는 타이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작은 공연장을 돌며 만들어낸 성실한 수익, 그리고 그 결과로 산출된 확실한 세금. 그야말로 노동 강도와 활동 밀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은 질문을 던진다. 이 모델은 과연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가? 하루 두세 차례의 공연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고 이동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즉,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박군 스스로도 무대는 늘 즐겁지만 체력은 무한하지 않다 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콘텐츠 자산화다. 예를 들어 행사 무대를 실황 녹음해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거나 팬들과 함께하는 현장 브이로그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팬 참여형 굿즈 패키지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 노동 소득에 머무르지 않고 팬덤 기반의 IP 수익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군의 현재 위치는 특별하다. 8월 한 달 동안 무대 위에서 흘린 땀방울이 결국 세무서에서 숫자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납부한 약 2천만 원대 세금은 단순히 국가에 낸 금액이 아니라 성실한 활동 가수 박군이라는 신뢰의 자산이기도 하다. 팬들은 그에게서 꾸준함을 보고 국세청은 그의 이름에서 책임감을 확인한다. 앞으로 박군이 어떤 전략으로 세금왕 랭킹에 다시 도전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하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땀과 진심은 이미 통장 속 수치와 세금 고지서 위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9위 김수찬 무대 밖에서 꽃핀 아이돌형 트로트맨. 김수찬은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로 데뷔 초부터 주목을 받았다. 화려한 무대 매너, 유쾌한 입담, 그리고 젊은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로 그는 트로트 신의 색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5년 8월 그의 이름이 새삼스럽게 종영된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국세청도 인정한 성실납세액이었다. 그의 8월 총 수입은 약 2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뮤지컬 출연료와 방송 고정 출연료였다. 최근 김수찬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을 넘어 뮤지컬 무대에 도전하며 또 다른 자신을 입증했다. 특유의 발성법과 표정 연기가 뮤지컬 관객들에게도 호평을 받으면서 그는 새로운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 DJ 활동까지 더해지며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확실한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수익 구조의 특성상 뮤지컬과 방송 출연료는 경비 처리 여지가 적다. 무대 세트나 공연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과 달리 개인 출연료는 과세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힌다.
결과적으로 김수찬이 8월 한 달 동안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약 4,200만 원 전후.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의 활동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표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앞으로도 유효할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조건부라고 말한다. 뮤지컬과 방송 출연은 분명 안정적인 수익원이다. 하지만 이 구조만으로는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을 쌓기 어렵다. 언제든 프로그램 편성에서 빠질 수 있고 새로운 작품이 없으면 노출 빈도가 줄어든다. 즉,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수찬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최근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브이로그와 음악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아직 수익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약 여기에 굿즈 패키지나 팬미팅 연계 콘텐츠를 추가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IP 기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수찬의 사례는 세금이 말해주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흥미롭다. 단순히 많이 벌어서 많이 낸 것이 아니다. 선택한 활동 무대가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약 4천만 원대 납세액은 경고와 가능성을 동시에 품는다. 팬들은 그에게서 여전히 아이돌 같은 매력을 본다. 밝은 에너지, 진근한 입담, 그리고 무대 위의 자신감. 국세청이 확인한 그의 세금 기록은 그가 성실히 일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가 세금 순위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대 밖에서 콘텐츠 자산을 남기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김수찬은 뮤지컬 배우 겸 방송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트로트 IP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2025년 8월의 세금 기록은 그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 8위 정동원 콘텐츠로 세금을 증명한 Z세대 트로트 아이콘. 2025년 8월 가장 어린 나이에 세금 순위 탑 10내 이름을 올린 인물. 바로 정동원이다. 이제 막 성인기를 맞이한 그는 여전히 전재소년 트로트 가수라는 별명을 듣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성과는 더 이상 소년이라는 수식어로 묶을 수 없다. 이번 달 그의 총 수입은 약 3억 원.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공연이나 광고가 아닌 음원 스트리밍과 유튜브 콘텐츠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국세청을 놀라게 했다. 8월 5일 발매된 리메이크 싱글 이지러진 달은 발매 직후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 상위권에 진입하며 장기간 재생수를 기록했다. 단순히 발매 직후 반짝 인기가 아니라 꾸준히 재생이 이어지며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 수익만으로도 약 수천만 원 규모의 매출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정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은 200만 구독자를 넘어섰다. 커버곡 영상, 브이로그,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가 결합되며 광고 수익과 슈퍼챗, 멤버십 구독까지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수익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순수익 기준으로 약 2억 7천만 원을 기록한 정동원은 개인 사업자 과세율을 적용하면 약 6,6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콘텐츠 IP만으로도 수억 원대 수익과 수천만 원대 세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연이나 광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라인 기반의 팬덤만으로 납세 탑10내 진입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정동원의 성장 곡선은 단순한 소년 스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지금 멀티 콘텐츠 아티스트로 진화 중이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무대뿐 아니라 제 이야기를 음악과 영상으로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기획사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했다. 음악과 예능의 균형을 유지하고 팬들과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직접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팬덤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 구성되어 있다. 즉,
특정 연령대가 아닌 콘텐츠 소비 중심 팬덤을 구축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음원, 굿즈,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수익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다. 그러나 이 모델에도 과제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빠른 변화 속도가 특징이다. 오늘의 인기 영상이 내일은 잊히기 쉽다. 따라서 정동원에게 필요한 건 정규 앨범과 브랜드형 콘텐츠다. 그의 이름을 단순히 채널 주인이 아닌 브랜드 아티스트로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형 콘서트 실황, 한정판 LP 발매, 글로벌 스트리밍 협업 등이 있다면 그는 세금 순위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정동원의 세금 기록은 하나의 상징이다.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에 공연과 광고 없이도 콘텐츠로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수천만 원대 세금을 납부한 인물. 그는 단순한 소년 스타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를 디지털 시대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기록한 세금 순위 8위라는 숫자는 사실상 콘텐츠 시대의 트로트 성공 모델 1위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정동원은 이 모델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팬들과 업계는 그의 다음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7위 김희재 방송에서 빛난 미소, 세금으로 증명한 존재감. 2025년 8월 국세청 자료 속에서 눈에 띄는 이름 하나. 바로 김희재다. 데뷔 당시부터 트로트계의 청량 아이돌로 불렸던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방송가의 확실한 얼굴로 자리 잡았다. 이번 달 약 3억 2천만 원의 총 수입을 올리며 세금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린 그의 행보는 흥미롭다. 무엇보다도 그의 주요 수익원이 노래 무대가 아니라 방송과 광고라는 점에서 더욱 독특하다. 김희재는 최근 KBS 전국 노래자랑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한 예능 수요일 밤에에서는 특유의 유머 감각과 자연스러운 리액션으로 제작진과 시청자의 신뢰를 동시에 얻었다.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고정 출연자로서의 무게감을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 광고 시장에서도 그의 미소는 통했다. 생활 밀착형 제품 브랜드 닥터레고, 기능성 의류 브랜드 인크레디웨어 등은 김희재를 모델로 기용했다. 팬덤과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그는 광고주들에게도 안정적인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김희재의 수익은 공연에 의존하지 않고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다. 방송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는 경비 처리가 쉽지 않다. 제작비와 스태프 인건비가 포함되는 공연과 달리 개인 활동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세 표준은 높게 설정된다. 실제로 김희재가 8월 한 달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약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 이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이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희재는 과연 트로트 가수로서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 최근 몇 달간 그의 주요 무대는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과 광고였다. 팬들은 여전히 그가 새로운 음반이나 콘서트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규 앨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상황은 양날의 검이다. 방송 출연은 인지도를 넓히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그러나 음악적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팬덤은 점차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세금은 늘어나지만 브랜드는 정체될 수 있는 구조다. 지금 김희재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적 복귀다. 정규 앨범 발매, 전국 투어 콘서트, 혹은 팬미팅과 연계된 라이브 음반 등 음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자산화가 절실하다. 방송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기반을 확장하는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방송에서 얻은 인지도와 팬덤을 장기적인 브랜드로 고착화할 수 있다. 또한 김희재는 트로트에만 머물 필요가 없다. 발라드, OST, 드라마 참여곡 등 장르를 넓히며 다재다능한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한다면 그의 브랜드는 방송인에서 아티스트로 다시 진화할 수 있다. 2025년 8월 세금 납부액으로만 본다면 김희재는 이미 상위권에 속하는 성실 납세자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는 점이다. 방송과 광고만으로는 언젠가 한계가 올 수 있다. 팬들은 여전히 무대 위 가수 김희재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그의 세금 기록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이제 다시 음악으로 말할 때라는 것. 김희재가 다음 달에도 세금 순위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보여줄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 6위 장민호 젠틀맨 트로트, 신뢰로 쌓아올린 납세 기록. 2025년 8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6위. 그 이름은 바로 장민호다. 무대 위에서는 젠틀한 카리스마로,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미소와 인간적인 매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 이번 달 그의 총 수입은 약 4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납부했을 세금은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분석된다.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그의 활동 방식이 세무당국도 주목할 만한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장민호의 수익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는 공연, 행사, 방송, 광고 4가지 영역을 고르게 채우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공연에서는 8월 서대문구 주민축제를 비롯한 지역 무대에서 팬들과 가까이 호흡했다. 대형 공연만이 아닌 지역 중심 공연을 꾸준히 이어가며 충성도 높은 팬덤을 관리한다. 방송에서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과 토크쇼에 출연해 그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광고에서는 생활 밀착형 브랜드와의 협업이 돋보였다. 닥터레고, 기능성 속옷 브랜드 등 중장년층에게 친근한 브랜드들이 장민호를 모델로 기용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안정적으로 발생한 수입 덕분에 그는 단기간의 인기나 특정 활동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연예인 과세 기준에 따라 경비 처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약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량과 수익 규모가 컸다는 뜻이다. 국세청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안정성이다. 급격히 치솟았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수익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납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민호의 사례는 모범적이다. 장민호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건 신뢰다.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가수로 유명하다. 전국 각지의 팬미팅과 콘서트 현장에서 그는 항상 직접 팬들과 눈을 맞추며 교감한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게다가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 이후 급부상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겸손한 태도와 절제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덕분에 광고주, 방송국, 팬들 모두에게 신뢰받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바로 이 신뢰가 장민호를 6위에 올려놓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것은 동시에 도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연은 외부 요청에 의존하고 광고는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 지금 장민호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자산화다. 자신의 인생과 음악 여정을 기록한 에세이북 출간. 팬들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팬미팅 콘텐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굿즈 플랫폼 구축. 이런 방식으로 장민호 브랜드를 구체적인 IP로 확장한다면 그는 세금 순위에서도 장기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2025년 8월 약 1억 원의 세금을 낸 장민호.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신뢰와 성실함으로 쌓아올린 안정적인 모델 덕분에 이 자리에 올랐다. 무대 위의 젠틀맨, 무대 밖의 성실한 납세자. 그의 브랜드는 지금 안정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팬들과 업계는 이제 그가 한 단계 더 도전하길 원한다. 안정에서 도약으로, 신뢰에서 혁신으로. 장민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달 세금 순위는 물론 트로트 산업의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5위 김용빈 무대의 사나이, 현장에서 쌓아올린 납세 기록. 2025년 8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5위. 바로 김용빈이다. 그는 화려한 방송보다는 현장 무대와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며 지난달 약 5억 5천만 원의 총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른 납부 세금은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단순히 높은 활동량 때문만이 아니라 김용빈이 가진 독특한 무대 철학과 꾸준함을 반영한 결과다. 김용빈의 8월은 그야말로 바쁘게 돌아갔다. 지방축제, 기업 행사, 지역 문화 프로그램 등 무려 15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했다. 대형 방송 프로그램 한 번에 출연해 얻는 단기적 효과 대신 그는 지역의 무대를 돌며 팬들과 호흡했다. 관객과 직접 호흡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가수의 존재의 가치라고 믿는 김용빈에게 무대는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삶의 전부다. 그의 공연은 늘 성실함으로 가득하다. 같은 곡을 불러도 매 무대마다 새로운 감정을 담고 관객과의 눈맞춤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반복이 아닌 매번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온다. 바로 이 점이 지방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팬층을 넓혀온 원동력이다. 약 1억 3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공연을 많이 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현장 기반의 수익 모델이 단기간에 엄청난 매출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김용빈은 꾸준함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큰 무대까지 차곡차곡 경험을 쌓으며 만들어낸 수익은 결국 국세청이 인정할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 또한 그의 수익 모델은 노동소득에 기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무대에 서야만 돈을 벌 수 있고 공연이 줄어들면 수익 역시 줄어든다. 이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용빈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바로 브랜드화된 무대 매력이다. 팬들은 김용빈이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표를 사고 기업은 그가 행사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효과를 기대한다. 결국 그는 노동소득을 브랜드소득으로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다. 김용빈의 음악은 구수함과 현장감이 살아있는 정통 트로트의 뿌리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편곡을 시도하며 젊은 세대와의 교감도 넓히고 있다. 2025년 초 발표한 싱글 앨범은 전통적 트로트 멜로디 위에 현대적인 편곡을 더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그의 무대가 늘 라이브 중심이라는 점은 팬들에게 강한 신뢰를 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팬들에게 공연 뒤 무대 준비 과정, 리허설 장면, 지방 이동 중 에피소드 등을 공개하며 단순히 무대 위 가수로서가 아닌 인간 김용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새로운 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세금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콘텐츠 자산화다. 그동안 그는 발로 뛰며 무대를 지켜냈지만 이제는 그 무대를 기록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축제 실황을 녹음해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거나 팬미팅과 연계한 굿즈 패키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연 브이로그나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작해 유료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면 단순한 노동소득 구조를 넘어 콘텐츠 기반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세금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노동 중심 수익은 세금 부담이 크지만 콘텐츠 자산화는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김용빈이 지금과 같은 성실 납세를 유지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 8월 약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며 세금 순위 5위에 오른 김용빈. 그는 무대에서 흘린 땀방울을 그대로 세무서에 증명해낸 가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그가 노동 기반의 무대를 넘어 콘텐츠와 브랜드를 자산화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김용빈의 세금 납부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성실함, 현장에 대한 철학, 그리고 팬들과의 끊임없는 교감이 만들어낸 결과다. 다음 달, 그리고 내년, 김용빈은 과연 무대의 사나이에서 콘텐츠 시대의 주인공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팬들과 국세청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4위 이찬원 성실과 신뢰로 쌓아올린 브랜드 파워. 2025년 8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4위의 이름은 이찬원이다. 팬들에게는 잔또배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늘 따뜻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지켜온 그는 이제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로 성장했다. 이번 달 그의 총 수입은 약 5억 8천만 원. 국적 납부 세금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에 달한다. 이찬원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8월 동안 그는 대형 공연보다는 방송과 광고 활동에 집중했다.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 교양 프로그램 패널, 그리고 각종 브랜드 모델 활동을 통해 탄탄한 고정 수익을 올렸다. 특히 광고 부문에서 그의 강점이 드러났다. 생활 밀착형 브랜드부터 가족 중심 제품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찬원을 모델로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인지도 때문이 아니다. 그의 성실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광고 효과를 얻고 이찬원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8월 그의 활동 중 공연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순위 4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이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자산임을 증명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이미지, 팬덤이 형성된 인물,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 덕분에 그는 팬미팅, 굿즈 판매, 유튜브 콘텐츠까지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팬미팅은 전설 매진을 기록했고 그의 유튜브 채널은 팬들과의 소통 공간을 넘어 광고 협찬까지 연결되며 추가적인 수익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곧 팬들과 기업이 이찬원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팬들이 앨범을 사고 공연장을 찾고 브랜드가 그를 모델로 기용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또한 세무구조상 광고와 방송 수익은 비용 처리 항목이 적기 때문에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건 그의 활동이 얼마나 투명하고 건강한 구조인지도 확인시켜준다. 이찬원은 단순히 방송인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발매한 미니 앨범은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감성적인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 색깔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 재단 후원, 환경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팬덤 역시 찬스, 팬덤명라는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함께 확장하고 있다. 이찬원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콘텐츠 IP의 확장이다. 현재 그는 방송과 광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이는 외부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축, 정규 앨범 프로젝트, 글로벌 팬층을 겨냥한 온라인 콘서트 등 자산화 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고려했을 때 그가 직접 만든 굿즈 브랜드, 팬 커뮤니티 전용 앱, 혹은 온라인 콘서트 스트리밍 서비스는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단순히 세금 순위 4위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상위권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8월 약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며 국세청도 인정한 성실 납세자로 기록된 이찬원. 그의 수익은 단순히 활동량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와 성실함이 만들어낸 브랜드 파워의 산물이다. 앞으로 그가 방송 중심의 모델을 넘어 콘텐츠 IP 아티스트로 확장한다면 이찬원의 이름은 세금 순위표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 전체의 미래 지도에 새겨질 것이다. 성실과 신뢰, 그리고 팬덤의 사랑으로 쌓아올린 그의 내일은 분명 지금보다 더 크고 단단할 것이다. 3위 박서진 구수한 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세무서까지 흔든 남자. 2025년 8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3위의 주인공은 박서진이다. 국악 트로트의 신예로 불리며 특유의 구수한 목소리와 친근한 무대 매너로 전국을 누비는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현장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화신이다. 이번 달 그의 총 수입은 약 8억 원. 수정 납부 세금은 1억 6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넘어 전국 행사 무대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박서진의 수익 모델은 매우 독특하다. 대부분의 톱스타들이 광고나 방송 중심으로 수익을 쌓는 것과 달리 그는 지방 축제와 지역 행사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다. 8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20회 이상 무대를 소화했다. 지역 특산물 축제, 시군 단위 문화 행사, 기업 창립 기념 공연까지 그가 등장하는 순간 무대는 열기로 가득 찼다. 행사 무대의 특징은 단발성이 강하고 체력 소모가 크지만 동시에 관객과 직접 만나는 현장성 덕분에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하기 유리하다. 박서진은 이를 잘 활용해 지역 기반의 두터운 팬층을 만들었다. 박서진의 또 다른 강점은 소통이다. 그는 공연이 끝나면 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거나 팬카페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진심 어린 교류를 이어왔다. 덕분에 박서진은 그냥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우리 동네 가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브랜드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그 결과 팬들은 공연 티켓뿐만 아니라 굿즈, 응원, 심지어 지역 행사까지 찾아가며 자발적으로 그의 수익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가 납부했을 세금이 2억 원에 달한다는 건 놀라운 기록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히 많이 벌었다가 아니다. 무대에 직접 서서 하루에도 여러 도시를 이동하며 만들어낸 수익이기에 노동 강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다시 말해, 세금은 그의 성실함과 체력의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체력은 유한하고 하루에 2번 이상 공연을 이어가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박서진이 앞으로도 높은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대의 열기를 콘텐츠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 박서진은 단순히 행사형 가수를 넘어서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여름 시즌에 맞추어 발표한 디지털 싱글은 주요 음원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올랐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무대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의 공연 현장을 그대로 담아낸 브이로그는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또 다른 수익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그는 후배 가수들을 돕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단순히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트로트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태도는 팬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콘텐츠 IP화 다. 지금은 직접 무대에 서야만 수익이 발생하지만 행사 실황 앨범, 디지털 콘서트, 팬 참여형 굿즈, 온라인 팬미팅 등으로 확장한다면 그는 체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구조를 바꾸면 단순히 많이 뛰는 가수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아티스트로 진화할 수 있다. 2025년 8월 2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며 세무서조차 놀라게 만든 박서진. 그는 무대를 발로 뛰며 성공을 만들어낸 현장형 아티스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기를 자산화의 미래로 이어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팬들은 여전히 그의 구수한 목소리와 무대 매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무대를 넘어 콘텐츠로 확장하는 용기다. 서진이 다음 달에도 높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전략으로 더 큰 무대를 준비할까? 그의 선택은 곧 트로트 시장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위영탁 무대를 넘어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2025년 8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2위. 그 주인공은 바로 영탁이다. 그는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공연, 방송, 광고, 음원까지 모든 영역을 종횡무진하며 산업 자체를 움직이는 트로트의 핵심 동력이다. 이번 달 그의 총 수입은 약 66억 원. 여기에 따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규모는 최소 7억 2천만 원, 최대 13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대중가수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다. 영탁의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 공연이다. 그는 2025년 여름 단독 콘서트를 5개 도시에서 성사시켰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대전까지 이어진 전국 투어는 매회 매진을 기록했다.
수만 명의 관객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듯 노래를 이어갔다. 공연 제작비는 엄청났다. 대형 무대 세트, 최첨단 음향 시스템, 수십 명의 스태프와 세션.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을 뛰어넘는 수익과 감동이 만들어졌다. 영탁은 이 과정을 통해 공연 중심 트로트 경제 모델의 교과서를 직접 증명했다. 공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영탁은 방송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유쾌한 입담과 따뜻한 성격은 대중에게 호감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덕분에 광고계에서도 그를 찾는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가족 중심 브랜드와 중장년층 타깃 제품에서 그의 모델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믿고 듣는 가수라는 이미지는 곧 믿고 쓰는 모델로 이어졌고 이는 또 다른 수익원으로 연결되었다. 광고 수익은 공연 수익에 비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영탁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올해 8월 영탁은 새로운 디지털 싱글을 발표했다.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를 장악했고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단기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팬덤의 열광적인 지지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콘텐츠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공연 실황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무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 자체를 자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가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규모는 최대 13억 원. 이는 단순히 많이 벌었다의 결과가 아니다. 영탁은 그만큼 사회와 나누는 몫을 성실히 지켜낸 것이다. 국세청조차 주목할 만큼 그의 납세 규모는 지금 트로트 시장에서 영탁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공연 중심 모델에는 분명 리스크가 있다. 공연은 준비 기간이 길고 체력 소모가 크며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따라서 영탁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콘텐츠 IP화와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이다. 공연 실황 앨범, 다큐멘터리형 유튜브 콘텐츠, 글로벌 온라인 콘서트 같은 전략들이 도입된다면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영탁은 지금 가장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자 세무서에서도 주목하는 성실 납세자다. 그는 땀으로 만든 수익을 세금으로 증명했고 무대에서 흘린 열정이 숫자로 환산되어 사회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건 지속 가능한 확장이다. 무대 위의 순간을 넘어서 산업 전체를 바꾸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것. 2025년 8월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 산업의 교과서이자 미래를 향한 에너지다. 다음 달에도 그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울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길을 열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트로트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1위 이명웅 납세마저 콘텐츠가 된 절대 강자. 2025년 8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그 자리를 차지한 이는 다름 아닌 이명웅이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하나의 산업,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이번 달 그가 기록한 총 수입은 약 78억 원. 이에 따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최소 8억 5천만 원, 최대 16억 3천만 원에 이른다. 단순한 가수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 산업 전체에서 전례 없는 규모다. 이명웅의 수익 구조는 공연이나 광고에 치중되지 않는다. 그는 음원, 화보, 앨범, 광고, 유튜브 채널, 팬덤 기반 플랫폼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음원은 발매와 동시에 각종 차트를 장악하고 화보집은 예술적 감각과 팬덤의 구매력이 결합해 대규모 판매로 이어진다. 앨범은 초동 판매량만으로도 수십만 장을 기록하며 아이돌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광고 분야에서도 그는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신뢰와 호감도를 바탕으로 금융, 생활용품, 건강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이 되고 있다. 그의 자체 운영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또 다른 강력한 수익원이다.
조회수 하나하나가 곧 자산이 된다. 임영웅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가 없어도 돈을 번다는 것이다. 다른 가수들이 공연과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그는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낸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 아니라 일상, 가치관, 세계관까지 소비한다. 그가 발매하는 화보집은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텔링이고 유튜브 영상은 하나의 다큐멘터리다. 즉, 임영웅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IP지적 재산로 구축한 것이다. 그 결과 공연은 쉬더라도 수익은 멈추지 않고 세금 역시 끊임없이 늘어난다. 그가 낸 세금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는 국세청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 작용한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론은 그를 모범 납세자라 부른다. 세금조차 콘텐츠가 되는 순간 임영웅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사회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 임영웅이 낸 세금의 본질은 팬덤이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팬클럽, 음원 발매와 동시에 몰려드는 다운로드, 화보와 굿즈를 책임지는 구매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78억 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었다. 팬덤은 단순한 지지 세력이 아니라 임영웅 브랜드의 공동 제작자다. 그 결과 세금조차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영웅의 성과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성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플랫폼 확장이 필요하다. 이미 한류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트로트 또한 K-팝과 함께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 임영웅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의 곡을 발매하고 글로벌 콘서트를 연다면 그의 세금 규모는 단순히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주목받게 될 것이다. 또한 팬덤 플랫폼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팬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다면 그는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2025년 8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임영웅.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세금왕이라는 타이틀까지 붙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사회와 팬, 산업 전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이다. 임영웅은 지금 음악 산업의 납세 아이콘이자 한화된 트로트 브랜드의 절대 강자다. 그의 다음 행보는 글로벌 무대일까?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일까? 확실한 건 한 가지. 그가 가는 길이 곧 트로트 산업의 미래라는 사실이다. 2025년 8월 국세청도 주목한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세금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금액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치열하게 무대를 지켰는지, 누가 더 성실하게 팬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누가 더 땀과 열정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박군의 성실한 무대, 김수찬의 도전, 정동원의 콘텐츠, 김희재의 방송, 장민호의 신뢰, 김용빈의 현장 열정, 이찬원의 브랜드, 박서진의 저력, 영탁의 에너지, 그리고 임영웅의 압도적 브랜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세금이라는 숫자마저 그들의 성취와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돈을 어떻게 사회와 나누고 팬들과 함께 성장하느냐에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선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콘텐츠에서도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